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5일 부경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경마 시행이 되고 다음 주 그리고 3월 마지막 주는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간 경마는 금토 경마 야간 경마고요. 1호 경마는 주간 경마 저렇게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죠.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러니까는 이왕이면은 조회수가 많고 이왕이면은 좋아요가 좀 많다라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힘이 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로 안 눌러 주셔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성원을 내주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성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금요경마 열심히 준비했고요. 한번 또 좋은, 정말 목표는 딱 하나죠. 좋은 결과, 좋은 내용. 자, 이게 저에 따른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정말 한 주간 다른 예상가들,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의 잠 못 자고 준비를 합니다. 자, 열심히 준비했고요. 오늘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성이 혼전이네요. 정말 혼전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말 경마가 혼전이고 월초 또는 2주차, 3주차가 되면은 출전 두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가 많이 있는데 이번 주는 아니네요. 출전 두수도 많고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보다는 다 고만고만한 맞비에 가는 경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는 게 주로긴 합니다만 자, 이거 2위권, 그러니까 축을 인정을 해도 이거 2위권에서 다 고만고만한데 이 맞비들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이게 주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를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공략 경주는 4경주, 6경주, 그리고 7경주, 8경주. 자, 이렇게 준비됐고요. 자,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 그리고 A급 6경주입니다. 6경주 A급, 7경주 메인. 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강공략 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1경주를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주로 다 차치하고 자, 이거는 정말 강공략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주로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는 자, 이게 또 첫 번째 강공략을 틀리는 가정을 만약에 그렸을 때는 그게 좀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제가 강공략으로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1경주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저는 무조건 배당이 나온다고 봅니다. 1경주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연한 거겠지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능력이 앞서 있거나 어찌됐든 간에 상대 마필에 대해서 나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에 반해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8번, 1번, 5번, 7번이죠. 그러니까는 1번 머제스틱 댄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달까지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지만은 최근에 두 번의 경우는 너무너무 걸음이 안 좋습니다. 뒷심이 거의 없고요. 거의 종반의 지원력 타임이 15초대이기 때문에 자, 이거 고개가 가혹거려집니다. 1번 마필. 그리고 5번 톱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나은 마필입니다. 그나마. 직전에 경합 이후에 이 마필은 나름대로 선전했던 모습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렇죠. 지원 F 타임이 14초 8. 3원 타임이 40초 8. 너무 늦습니다. 뒷심 자체가. 그리고 7번 자이언트 마리는 공비 끼고 나오는 마필. GM사 등으로만 지켜보면은 이전 대비 마필이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마필을 믿고 갈 정도의 마필일까? 라고 하기에는 고민이 있어 보이고요. 자, 이 8번 킹드래곤이죠. 자,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혈통적인 기대치라든가 고가의 마필, 그리고 다실바 교수의 역량까지 고려해 본다면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이 맞필이 왜 불안하냐면 아마도 이제 지난해 6월 17일이었죠. 이때 GMC 때 걸음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는데 1월 13일 이때 걸음은 6월 17일하고는 비교해본다면 완벽하게 마필이 달라졌습니다.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걸음이 안 나옵니다. 물론 거의 강추진을 해가지고 종반의 걸음이 조금 여력이 남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정도의 걸음 가지고 이 마필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 자,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2번 더히트라는 마필. 이 마필입니다. 더히트. 자, 물론 이제 이 마필도 보여준 거는 거의 없죠. 왜냐면은 지난해 11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던 3세 마필, 늦가기 데뷔였죠. 그리고 올해 4세가 된 앞말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을 믿고 한다면은 하나의 확실한 이유와 근거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용 자체 있어야 되는데 더히트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죠.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데뷔전 때 이 마필은 거의 뭐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능력 발휘가 거의 미흡했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10월 28일 이 GM사 때 거로만 지켜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어떤 마필과 비교해봐도 이 마필의 능력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11조 만에 나오고 이제 주로 훈련 자체가 좀 약하긴 한데 보시면은 이 마필은 이번에 수용 훈련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수용 훈련. 그리고 병력 쪽을 놓고 보면은 이제 11월 31일이었죠. 이 출전 제외가 된 날이었습니다. 이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력의 내용이 딱 박혀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 3월달이죠. 1월달, 2월달, 3월달 찰가상 외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고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2번 더히트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에 따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강공략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4경주를 첫 번째 강공략 준비를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12번 더히트는 이거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능력은 주임사 때 10월 28일이었죠.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2번 더히트를 강력하게 노립니다. 이 마필은 거의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종합마번에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보여준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어차피 상대 마필, 능력 마필 없습니다. 보여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1번도 마찬가지고 뭐 5번 마필, 7번 마필, 8번 마필 싹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1경주의 저에 따른 노림수는 12번 마필 이 더히트를 저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아마도 배당을 예측해 보면은 거의 인기 마필에 붙여도 최저 배당 제가 볼 때는 30배 이상 무조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3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믿을 수 있는 마필 없다라면은 1경주는 12번 더히트를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1경주 누림새 마필 12번 더히트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주력 방어의 구본을 딱딱 집어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경주가 터질 것인가 아니면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가 이 구분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맥을 잡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기순위 1, 2 마필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 뒤의 마필이 그 외의 마필들은 일단은 선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뒤의 마필입니다. 4번 그레이보스 그리고 10번 드림웨이. 드림웨이 한번 볼까요? 지난 1월 28일 이때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쳤고요. 그러니까는 내용을 한번 놓고 보면은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1월 6일이었죠. 이때 GM사 때론 자체가 일단은 좋았습니다. 걸음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1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전개는 썩게 매끄럽진 않았습니다만 걸음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 양호한 편이었다. 딱 이게 맞겠네요. 아주 좋지도 않았지만은 걸음 자체는 양호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1600m 레이스를 치렀는데 이때 당시 이 마필은 정확하게 220m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면은 1380m까지는 잘 뛰었던 마필. 자, 이번에 거리가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이 10번 드니웨이라는 마필. 그만큼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저는 인정하고요. 4번 그레이보스. 이 정도의 능력이면 여기서는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 1월 21일도 내용이 좋았었고요. 직전에도 아쉽게 3위권에 그치했습니다만 종반의 탄력, 3롱 타임 상당히 좋았죠. 다시바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저는 이번 경주 4번, 10번의 한방막권 인정을 하고요. 이외 마필 중에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3번, 5번, 7번, 8번, 9번. 저는 이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정말 어느 마필 안에 뚜렷하게 나와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독보적인 마필도 없습니다. 이 경주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나마 이 중에서는 선택을 한번 해본다면은 3번 최강총알이 내측 게이트의 단학가 기수의 기승에 이전에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이 마필이 그나마 좀 더 이렇게 보이고요. 3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8번 포스트맨. 이 마필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단점도 있지만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추임력. 출발 이 마필이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일정 부분만 붙어주면은 이게 종반의 경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런데 직전의 모습을 지켜보면 S1F 타임이 12초 4입니다. 엄청나게 빨랐고요. 그리고 3롱 타임도 37초대.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다음에 정말 이런 마필들은 추입의 여건만 주어지면 그냥 이거 그냥 놓고 때리면 된다 라고 했던 마필인데 일단은 4번, 10번이 좀 세 보이고요. 그런데 이 경주가 거리가 1400m 레이스임을 감안해 본다면은 8번 마필 일단은 여지는 있습니다. 1200이면은 올라오다 그냥 끝나버리는데 1400m 레이스의 레이스름 자체가 아주 빠르지가 않습니다. 빠르다고 해도 4번, 10번 외에는 그다지 빠르고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8번 마필까지는 일단은 안고가 주셔야 된다 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한번 정리해본다면 4번은 부동의 축이고요. 유력한 마필은 10번 드림웨이.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번, 5번, 7번, 8번, 9번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마필 하나 이 마필이 낫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앞서 있는 마필은 3번 마필. 그리고 추임력이 좋은 8번 마필. 포스트맨, 최강총알. 이 마필들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특장점이 좀 있는 또는 전개점이 있고 기승기수 역량이 있는 마필, 유력한 마필은 3번과 8번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4번, 10번 저는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3번과 8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경주는 강축이 있고요. 강축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축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위권은 엄청나게 접전이고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4도 정도가 가능권인데 이거는 앞선의 경주에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입형 마필 또는 스피드형 마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2위권의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축이 되겠죠. 바로 2번입니다. 윈이나 마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정말 저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이 마필을 응원했기 때문에 속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2월 2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3월 1일 경주 예상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간단하게 출발이 좋았지만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상대 마필과 방해를 받으면서 낙마할 뻔했던. 그런 다음에 종반에는 탄력이 좋았었는데 추진이 또 약했던. 정말 이게 3위의 성적이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직전에 인기를 모으고 이 마필이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2월 말, 3월 초 이 2주간은 정말 역대급으로 내측 주로가 무거웠던 주로였습니다. 그런데 위닝 같은 경우에는 송경윤 기수가 내측을
그야말로 고집을 하면서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이때 웬만한 능력 마페, 웬만한 능력 기수 다 내축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내축으로 들어가버리면은 이게 견선이고요. 내축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안 됐습니다. 오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여러 개의 마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윈리라는 마필.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면은 이번 경주만큼은 뭐 지난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로가 이제 지극히 정상으로 거의 돌아왔기 때문에, 물론 확인은 필요해 보이겠지만은 만약에 정상 주로라면은 위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치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만약에 또 내측이 무겁다라고 해도 뭐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수의 주로에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저에 따라 능력 발의 기대치는 충분히 높게 볼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입니다. 윈윈 이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의 2위권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4번 스토미데이 추입형 마필, 그리고 7번 그레이트 보이 역시 추입성에 좀 강점이 있는 마필, 9번 마필 라운스트로크 추입형 마필, 10번 보람. 이 마필이 그나마 이제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전개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됩니다. 2위권에서는 4번, 7번, 9번, 10번. 만약에 현장 주로가 스피드형 마필한테 좀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10번 보람한테 기회가 좀 더 유력하게 주어집니다. 10번 마필. 그런데 이게 거의 정상적인 주로고 선익력 마필한테 유리할 이유가 없다. 당일 주로가 파악해본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4번, 7번, 9번에 나름대로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꼭 노리고 싶은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이 4번 스토미데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토미데이를 최근에 3번의 경주를 한번 지켜봤을 때 저에 따른 분석은 딱 하나였습니다. 항상 끝걸음의 이력은 좋았다. 끝걸음의 이력. 그러니까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력 입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못 뛰었을 때, 선위권이 무너졌을 때, 앞선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 마필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런데 정작 이번 경주 한번 분석해보면은 7번 그레이트 보이도 마찬가지고요. 공백기가 있고 이렇게 뭐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번 나운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걸으면 좋긴 했는데, 이 나운스트로크의 최근의 기록과 1301분 24초대, 1200m 레이스 1분 17초대 중후반 기록, 이 기록과 스토미데이의 최근 기록을 비교해 본다면은 스토미데이의 기록 자체가 밀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 순위는 9번 마필, 7번 마필 엄청나게 많이 팔리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 키를 죽이는 마필을 이 4번으로 보고 있고요. 스토미데이 마필. 그러니까 여러모로 현장 주로 파악도 중요하겠고 노림수의 마필의 선택도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 스토미데이는 필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주로를 예측해 봤을 때 일단은 뭐 어쨌든 어떤 주로라도 2번은 일단 믿고요. 더 이상의 이 마필의 실수는 또는 실패는 없습니다. 2번 마필 믿고요. 2위권에서는 7번, 9번, 4번, 그리고 10번인데 우선순위 7번, 9번입니다. 그리고 저의 누림수는 4번, 스토미데이. 자, 이 마필이 추입대기로 갔을 때는 7번, 9번에 꿀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4번 마필이.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9번, 그리고 특히나 누림수의 보병 마필 4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축 인정, 2위권의 혼전, 접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 분석해보니까 그렇고 후반부에 이제 대거 강공략이 몰려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4경주는 배당 누림수의 경주입니다. 강공략 경주. 자, 이거 저는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을 아주 저는 약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이 마필을 노린다. 물론 이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상대 마필을 이렇게 아주 저평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요 마필 한번 보면은 크레이지 아미 같은 경우 직전에 1400에 뭐 편성이 약하진 않았었고요. 종반에 추임력이 좋았던 모습. 뭐 이 마필을 아주 뭐 저평가할 이유는 없겠죠. 단
한 가지의 그 변수가 뭐냐면 이 마필에 늑발하는 악벽이 있습니다. 늑발.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전에도 걸음이 좋았지만 3위권에 그쳤던 이유가 늑발이었죠. 근데 마체가 이 마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자칫 경주가 꼬여버리거나 아니면 힘을 써버리면은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2번 마필. 6번 볼프스 킹맨. 그러니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들을 너무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강력하게 믿을 정도는 아니다. 이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볼프스 킹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체형도 크고 9천만원 고가의 마필에 19조 마방의 마필 그리고 데뷔전 때 준우승. 그런데 제가 이 데뷔전 때 이 마필을 딱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생각 외로 이 마필이 파워가 그다지 강하진 않다. 제가 아마도 직전에도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저는 볼프스 킹맨 같은 경우는 잠재로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파워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마필. 7번 초원의 반속도 직전에 나름대로 잘 뛰었죠. 근데 이 마필도 딱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번 여기 나야나나 마필. 나야나는 제가 기본적인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이 마필은 그래도 스피드 발휘의 강점을 기대해보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유로 뭐냐면은 1300 이하, 1200 거리가 이 마필은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1400m 레이스를 파워로 이겨내기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 보이는 마필. 그러면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4번 아카라카. 그리고 최고의 키를 주는 마필은 바로 1번 원더 드래곤입니다. 이 아카라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강공략을 노림수로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적중에 실패했던 경기를 했는데 자 분명히 이 데뷔전 때 1월 10일 이때 당시의 내용이 분명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았던 거 뭐냐면은 능력 대비 한 20% 정도 좌이든 타이든 간에 뭐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보는데 어쨌든 보유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고요. 직전에도 생각보다는 앞서는 이제 최고의 꿈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선전하면서 종반에 전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앞서는 끝났던 그런 경주였고요.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아카라카 마필.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훈련 강도가 조금은 변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키를 주는 마필 바로 1번이죠. 저는 이번 경주에 일단은 4번 1번을 노리는데 특히 1번 원더 드래곤. 자 이 마필 한번 1년의 과정을 한번 놓고 보면 첫 번째 주임사 때 추임력 발휘에 상당히 강점을 저는 봤었고 이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가 정말 높구나 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1월 6일이었죠. 이때 주임사 때는 이 마필은 초반에 앞선에 붙습니다. 거의 뭐 강한 추진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스피드, 종반의 힘, 탄력 자체가 상당히 돋보여서 거의 추진은 없었습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약간의 딱 추진을 가했을 때 반응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습주행입니다. 3월 9일 연습주행인데 출발부터 꼴찌, 종반까지 채찍 거의 없이 마필에 그냥 그대로 맡긴 채 레이스를 운영했던 모습.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의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걸음의 완성도가 상당히 남다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그 어떤 마필과 대결을 펼쳐도 이 마필의 경쟁력은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의 완성도로 보여지고 만약에 스피드가 있긴 합니다만 1200거리면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땡큐다. 원더 드래곤에 보여줬던 거는 뒷심의 완성도라면은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거는 경쟁이 된다. 노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 마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다지 위력적인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뭐 2번도 잘 뛰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3위에 그쳤던 이유가 초반에 늑발이었고요. 전개가 항상 고민스러운 마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는 1번 원더 드래곤, 4번 아카라카.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어쨌든 1번도 일단은 신마가 되겠고요. 4번도 훈련 강도가 조금은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지만은 일단은 2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노림수의 마필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팁을 들어본다면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2번 크레이지 아미, 그리고 6번 볼프스 킹맨, 7번 초월의 반성. 만약에 정말 환수가 정말 대단하게 높다 그러면은 3번도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좀 적게 평가하는 맞필이고요. 적게 보는 맞필이고, 자, 이 4경주의 노림수의 맞필은 1번이냐 4번이냐. 저는 내심 1번 원더 드래곤을 어찌됐든 간에 놓고 가든 어찌됐든 이 맞필은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마에 따른 고민을 해보면서 저는 뭐 내심 마음의 정리는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확답을 드리면은 현장의 변수를 또 감안해 봤을 때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답보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어쨌든 4경주는 1번, 4번. 1번은 예사롭지 않은 마필이다. 저는 이 마필이 현재 5뒤에 안 올라오는 게 이상합니다. 저는 땡큐로 보여지고요. 자, 첫 번째 강공약의 누림수 1번 원더 드래곤, 4번 아카라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쉽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5등급에 좀 검증된 맛bil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6등급까지는 잘 뛰었지만은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좀 부진한 맛bil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주로 봤을 때는 5등급에서 선전했던 맛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이 검증된 맛빌들, 아마도 이제 이 맛빌들이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맛빌들의 입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럼 이제 이 맛빌들이 어떤 맛이냐면은 외곽의 3대 맛빌 7번, 9번, 10번입니다. 7번 아잔타, 그리고 9번 승리파티, 여기에 10번 BK 워리어. 한번 볼까요? BK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아무래도 이제 거리 부담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개상이라든가 거리 부담이 좀 아쉬웠던 마필. 이미 5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부담 중에 영향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개가 좀 아쉬웠다는 판단이 들고 거리가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9번 승리 파티는 직전에 승급전에 3위를 기록했는데, 이 마필은 직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전개가 불리했습니다. 승리 파티 역시 외곽 게이트에 계속 외곽 삥삥을 돌다가 내측에 있는 2번 마필 라스트 드래곤, 그리고 3번 마필 런닝 트리가 그냥 선행 선입으로 전개를 펼치면서 그대로 꽂혔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반의 걸음이 좋았었다. 이 부분이 팩터됐고요. 자, 중요한 건 말이 7번 아잔타라는 맛빌이죠. 자, 이거 아무 이상만 없으면은 당연히 그냥 축입니다. 이미 대상 경주에 출전 경험도 있는 맛빌이고, 그리고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 직전에도 편성이 강했던 여건이었죠.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5주만에 나왔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 기본적인 이상만 없다라면은 다실바 교수의 기승에 아잔타의 능력까지 고려해 본다면 전혀 의심의 줄 없네요. 7번 맛빌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맛빌입니다. 단 현장 이상이 없다라면 이런 전제 조건은 붙습니다. 7번 맛빌.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체중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맛빌의 상태 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은 7번, 9번, 10번 뭐 이 3대 맛빌 경쟁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농후해 보입니다. 아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요 맛빌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아침에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백기 또 12주만에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안 좋죠. 왜냐면은 8월달에 육송을 한 다음에 이 맛빌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4개월 만에 나왔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주임사, 이 걸음 이전에 이 주임사 때문에 자체가 별로였습니다. 강추진이었는데 탄력이 별로였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직전의 걸음도 역시 그다지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이 맛빌이 12주의 공백기다. 이런 맛빌들 공백기를 거치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또 공백기. 믿음이 그다지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1번 맛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보는 보병 맛빌은 말이 11번. 남도 1등입니다. 남도 1등. 전형적으로 이 맛빌은 출발이 빠른 맛빌이 아닙니다. 늦발하는 맛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전 경주를 딱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여전히 이 맛빌은 스피드가 그다지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는 늦발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붙어주는 스피드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맛빌 스피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반의 탄력은 여전히 좋았던 모습. 그러니까는 7번, 9번, 10번이 1400에 따른 거리의 변수 때문에 만약에 한두 또는 이두의 맛빌이 부진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맛빌은 제가 볼 때는 말이 11번입니다. 남도 1등. 소위 말해서 이제 삼복공략에서도 3위권 도전을 나설 수 있는 배당 맛빌이 아닐까. 11번 맛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번 마필, 골든 매직이라는 마필 공백기가 정말 길죠. 이전에 이 마필은 제가 데뷔할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재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는데, 와, 이거 엄청난 마필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현 시점에서의 판단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마필이 바뀌었습니다.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7번 중심이고요. 그리고 승리 파티의 BK 워리어. 아마도 이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축에 9번, 10번. 단 7번이 공비가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 있었을 때 7번 축에 9번, 10번. 그리고 복병은 바로 남도 1등. 11번 맞배. 이거는 복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번 축에 9번, 10번. 그리고 복병은 11번 남도 1등.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 모든급 1300m 레이스. 오늘 두 번째 강공략이자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6, 7경주에 제가 A급 메인으로 준비됐다 말씀드렸죠.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자, 저는 먼저 이번 경주 편성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편성이 3번, 8번, 6번 또는 1번 마필 이런 마필도 많이 팔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번 캡틴 다이아는 직전에 이거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면은 걸음의 여력이 좋았구나 느끼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온 마필이죠. 1번 마필. 희망가람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5등급 레이스였는데 이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임팩트가 그렇게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3번 마필, 6번 비트 드래곤. 자, 이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변수긴 한데 두 마리죠. 6번, 8번이 변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 드래곤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두 마리 경주 또는 데뷔한 후에 그 행보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직전에도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 마필이 그동안에 6등급에서도 데뷔전 때는 좀 센 편성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두 번째 경주 준우승 했을 때 편성도 약했었죠. 그리고 직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좋았지만 과연 이제 이 마필이 강자와 대결을 펼쳤을 때 또는 한 사이즈 위인 5등급 마필과 대결을 펼쳤을 때는 과연 어떤 경주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플러스 알파로 12주 만에 나옵니다. 검증이 필요한 소리가 되겠죠. 검증. 병력도 좀 있었고요. 이 마필. 그리고 8번 마필도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도 12월 달에 준우승을 한다면 이때 당시만 해도 내용 자체 정말 좋았었죠. 엄청나게 걸음이 또는 기록 자체가 좋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약했었고 거세를 한 다음에 직전에 첫 출전. 이번에는 두 번째 출전인데 자, 물론 이제 직전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거세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출전이기 때문에. 단 중요한 거는 8주 만에 나오고 시기성 식욕 부진이라는 병력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가 약해졌다. 안장은 탄탄해졌고 거세한 다음에 적응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는데 훈련 강도, 출전 주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마필.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아직도 이 마필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죠. 자, 이번 경주 저희 노림수의 마필. 저희 다른 노림수는 하늘으뜸입니다. 하늘으뜸. 자, 이 마필도 직전에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끝났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이 하늘으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난 12월 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합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1월 5일 날 승급 전에 3등을 했는데 와, 이때 이 마필이 기대의 악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펜스에 붙이고 갔으면은 그냥 때리면 그냥 펜스 때문에 그냥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기대의 악벽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거의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위권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이 당연하게 재고문을 받았죠. 왜? 기댐 때문에. 그런데 1월 20일 이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정말 걸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추진 없고 붙잡고 가는데 마필을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게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2월 마지막 주 2월 23일, 25일이 되겠죠. 금요일, 일요일. 그리고 3월 첫 주 3월 1일,
3월 3일. 이때는 정말 지옥의 내측주로였습니다. 내측으로만 들어가면은 뭐 능력 기수 능력마 없습니다. 웬만한 정말 저는 궁금했던 게 정말 이번 주에 대상 경주 펼쳐지죠. 서울에서. 그 능력 1군 능력 맛빌들이 아마 당시에 내축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할 정도로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하늘우뚱 같은 경우는 직전에 내축주로를 고수를 했고요. 내측 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종반에 진로도 한번 막혔었고 뭐 아무것도 못 해봤습니다. 종반에 이마표에 거의 채찍이 없었습니다. 4코너 돌자마자 직선주로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채찍 한 2대 됐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예 아무것도 이마표는 보여준 게 없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서두에 여러분께 1번, 3번, 6번, 8번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압도적인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으뜸 같은 경우가 이런 주로상의 변수 또는 말몰이 저는 최소한의 의지와 이마필의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이평생 이마필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이 경주를 A급 경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A급입니다. 메인입니다. 강공량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메인으로 갈까 그냥 A급으로 갈까 저는 이 고민 또한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7경주는 메인이고 자 6경주 역시 A급 경주고 그 중심에 노림수님 앞에 오픈했습니다. 바로 9번 하늘 으뜸입니다. 충분히 무조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이고요. 누림수의 마필 하늘으뜸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A급 강공량을 준비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고심을 좀 많이 했지만은 자 이거 A급 메인으로 진행합니다. 뭐 그 고심이라는 거는 분리 명확함의 고심이 아니라 어떤 경주가 A급 똑같은데 좀 더 정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고민이었고요. 자 그 경주가 바로 7경주입니다. 7경주 확실한 노림수가 있겠죠. 그 마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경주의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 뒤에 마필의 부담 중량인데 바로 이 6번 달릴레오 57.5kg의 부담 중량. 물론 이제 기승기수 역량은 믿음이 갑니다. 달릴레오.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바로 창창대로 57.5kg. 물론 이제 핸디캡 경주라는 거를 절대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동일 부담 중이라면 이 뒤에 마필 능력이 분명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중이 너무 높다. 부담 유행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2회 마필 중에서는 이제 2번 해운대스타 52kg, 용건 52kg 승급전, 그리고 원더풀 엔도버 52.5kg 공백마, 위대한 선택 52.5kg. 이 마필들이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노림수의 마필 바로 2번입니다. 해운대스타. 센 말입니다. 센 말이고 해운대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에서 이 마필이 지난 1월달에 우승을 했었죠. 그 전에도 준우승 3등 그러면서 이 마필이 승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3등 한 다음에 승급을 한 다음에 5등급의 센 편성에서 이 마필이 딱 준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또 준우승 그 다음에 우승을 했고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자, 이 마필이 5등급 경주에서 55.5kg를 짊어지고 확실하게 검증이 된 마필인데 직전에 승급전이 52kg.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은 게 뭐냐면 직전에 2월 16일이었죠. 이 편성이 어마무시하게 제가 볼 때는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직전 경주는 상당히 센 편성이었다. 그래서 저는 내심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해운대스타 마필이 다음에 많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3등을 했기 때문에 뭐 예측은 했지만은 다음에 이 마필이 나왔을 때 54kg 이상을 짊어지면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을 짊어지면 그런데 52kg를 짊어졌다. 게다가 기승기수는 5번에 기승해가지고 2번에 입상홈이 있는 박재희 기수라면은 적인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6번, 10번이 인기를 주도합니다. 고부담 중의 마필들. 아마도 2번 마필의 인기순위 3위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자 저는 아주 큰 뭐 999 배당이라든가 50배 이상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인기순위 3위의 마필을 축으로 가도 이거는 확률적
마필의 능력에 따른 믿음 또는 가장 중요한 주력 공략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2위권은 제가 최종적인 판단 현재에서 하겠고요. 일단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주목할 마필은 놓고 뗄 수 있는 마필 2번입니다. 해운대스타를 무조건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자, 오늘 금액경마 후반부에 제가 6, 7, 8경주 다 강공략인데 7경주 A급 메인 자신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노림수는 주력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제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마지막 강공략 경주가 되고요. 강공략 경주. 역시 뭐 압축은 되는데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자, 주요 마필들 함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면 일단은 먼저 1번과 12번 마필입니다. 자, 이 벌마의 영웅과 외곽에 있는 12번 서던 슈퍼원. 이 마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날 경주를 치렀죠. 그리고 같은 경주였습니다. 2월 23일. 제가 이때 복귀를 뭐라고 써놨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2월 23일 낯익은 날짜죠. 맞습니다. 내측이 무거웠던 날. 엄청나게 무거웠던 날. 자, 이 벌마 영웅이 당시에 3번 게이트였고요. 서던 슈퍼원 같은 경우는 2번 게이트였습니다. 굳이 내측 무거운데 굳이 내측 전개를 펼칠 이유가 있었을까? 했던 마필이 바로 이 벌마의 영웅과 외곽에는 서던 슈퍼원이었습니다. 다나카 기수의 서던 슈퍼원, 진경 기수의 벌마의 영웅.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2번, 3번 딱 복귀에다가 2번 서던 슈퍼원, 3번 벌교의 영웅, 벌마의 영웅 될 이유가 있겠어? 라고 딱 써놨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웠던 내측주를 고집했던 그런 경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직전에는 이 마필들의 능력이 그야말로 뭐 100% 발휘가 안 됐던 경주였죠. 조금은 주로 선택의 초이스가 좀 아쉬웠다. 그러면 이번 경주 두 마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리 1600m 레이스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능력을 미세한 차이긴 한데 12번 서던 슈퍼의 능력을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12번 마필. 그리고 이거는 복귀만 놓고 보면은 갤런트 워리어, 여기에 피플 파워, 그 다음에 1번 벌마의 영웅인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자, 저는 또 금일경마 또 볼 것입니다. 볼 건데 이 성재 기수 올해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웬만한 능력 마필의 기승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마필 아니고서는 거의 다 빼고 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거의 다 저로서는 선택이 옳았었고요. 이 피플 파워가 직전에 뭐랄까 다수의 외곽 전개 속에 전개가 좀 아쉬웠는데 상대는 좀 셌었죠.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대상 경주였죠. 물론 이제 저는 실패하기는 적중에 틀리긴 했는데 당시 여러분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조합이 좀 아쉬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대망의 길 이 마필의 능력이면 이거는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야 된다. 제가 놓고 들었던 해피피버 무조건 대망의 능력이 훨씬 더 세다. 단 안장이 불안하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피플 파워도 마필의 능력이 아니라 안장이 좀 불안하다. 자, 그리고 갤런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종말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0m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는 기승기수가 앞선의 마필과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거의 뭐 마필한테 무리를 안 했습니다. 왜? 어차피 무리를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준우승은 쉽지 않았었고요. 나는 잘 탔는데 일단은 여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이 마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담 중량을 10번 마필과 이제 1번 마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게 좀 고민스럽고요. 여기만 조목해볼 보병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 부경전사. 그리고 외곽에는 디러블리켓. 결론적으로 이 뒤의 마필은 종말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종말의 취입력. 근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마필들이 단거리 취입형 마필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러니까는 거리가 좀 좁아졌을 때 이번같이 1600m에서 좁아졌을 때는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워낙 주요 마필들 그러니까 서던 슈퍼원을 제외하고서는 1600m 레이스에 기수도 불안하고 부담중량도 불안하고 거리도 불안하고 불안한 마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한 발이 가능한 여건이다. 그러면은 가능거리 줄 수 있는 마필들이 11번 디러블리킨 그리고 6번
부경천사입니다. 비록 단거리 추입에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부중의 이점이라든가 상대 마필의 경쟁력 놓고 봤을 때는 안 될 이유가 없다. 이 두 마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앞선의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하겠고 뭐 이 시점이라면은 100% 주로 파악이 되는 시점입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는 12번을 기본에 추구를 해서 복귀를 놓고 보면은 1번 아니면 10번이죠. 단 부중과 거리가 관건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경천사와 디러블리킨의 종반의 추임력과 52kg의 부담 중량 너무너무 유리한 여건입니다. 이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주로의 답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말씀드렸죠. 8번은 능력은 되는데 기수가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강공략 경주는 제가 이 마지막 강공략 카드를 남겨둔 게 무조건 주로 파악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이 된다면은 이거는 역시 강공략 메리트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금일경마 마지막 경주 8경주 네 번째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3주차네요. 벌써 3주차 경마하고 자, 금일경마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역시 혼전도가 상당하죠. 1경주서부터 일단 혼전도가 상당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1경주 12번 더히트가 정말 만약에 들어온다. 저는 뭐 확신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느낌이 좋은 보병마필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날은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 임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저한테는 정말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금일경마 여러분들 대승을 정말 간절하게 응원하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항상 안 보이는 데서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요일 경마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